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성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인 아이는 어떤 게 성인 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성인 아이의 정의를 좀 하자면 이게 몸은 어른이에요. 아니면 몸은 이제 그 남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속사람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어떤 결정 짓고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우리가 겉의 나이나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또 속사람이 말을 하고 속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드러나는 것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인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이의 특징이 아이들의 특징이 그 어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몸은 분명히 이제 어른이에요. 몸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 이제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들이 뭐죠? 어린 아이들은 이제 본능들이 욕구들대로 행동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안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안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통제 욕구들이 강합니다. 또 육체의 그 만족들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뭐 먹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욕구들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욕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안전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막 뭔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 내면에 있는 강한 사람들이 이제 성인 아이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분명히 어른이고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작은 칭찬 한마디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양도 부리고 막 잘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른인데 그 속사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의 갈구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이제 강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늘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외국에 가야 돼요.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그걸 믿지 못하고 주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안전한 나라도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에 뭐 사람이 있다고 하고 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믿지 못하는 경향 가운데서 막 늘 불안해하는,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약간의 돈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때 잠깐 직장이 없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보면 상사들 중에 이 성인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성인아이들이 이제 그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잘릴까봐 두려워서 이제 막 엄청 이제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통제 욕구가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이제 막 내 맘대로 막 식구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막 신경질 내고 울고 떼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내 맘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회사가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되고 주변의 이웃들이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 하면 삐지고 화내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음식이 있으면 이제 두 개 있으면 하나 누구 주고 자기 하나 먹으면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 주면 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두 개 다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또 내게 이제 똑같은 책이 한 네다섯 권 있는데 그거 누구에게 한 권 줄 수도 있는데 이거 죽으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주지 못하고, 이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본능이 어린아이 같은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제 어린 아이들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쉽게 당황하고 잘 모른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뭐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뭐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한데, 어떤 성인 아이들은 뭘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사람들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해하고, 모르면 배우고 찾고 배우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뭐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법을 모르고 친밀해지는 법을 모르고 그리고 뭔가 또 사과하는 법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서 어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런 채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냥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 않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좀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 또 특정 성향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듯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쉽게 화내는 부분들도 있는 성인아이가 있어요. 내 말대로 안 되니까 쉽게 화내고 또 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화내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잘 삐져요. 막 삐져가지고 막 삐돌이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만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사실 어린아이들이 어떻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자기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경찰관이면 자기가 막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우쭐대고 아니면 뭐 자기가 공부 좀 잘하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교만한데 이제 성인 아이들도 이런 교만한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실 성인 아이들이 이제 그 다 똑같은 부류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특정 부분에서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 아이들 중에 이제 어려운 거가 뭐냐면 이제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런 경향으로 이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무력함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자살 충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성인아이예요. 저 전형적인 성인아이인데 저는 이제 욕구의 측면에서 좀 볼까요? 저 욕구의 측면에서 저는 몸은 어른인데 저는 어른에 걸맞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또 않고요. 저희 내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누가 제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제가 폭발했습니다. 옛날에 회복 모임에 갔는데 회복 모임에서 제가 회복 모임을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 제가 회복이 좀 더디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폭발적으로 이제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분노 원한이 딱딱딱 꽂혀서 제가 막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쓰레기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마치 유치원생이 뭐 대학생 언니 오빠들 또는 형 누나들 그 만났을 때 막 쭈삐쭈삐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잘 얘기 못하고 그것처럼 저도 저랑 또 동급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의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본능이 너무 약해서 직장을 옮길 때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막 부들부들 떨다가 들어가서 들어가면 또 안심하고 또 이렇게 눈앞에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으면 엄청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했어요. 통제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들들 볶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밑에 있을 때는 이제 늘 조바심만 내다가 제가 좀 약간 포지션이 위로 갔을 때는 아래를 들들 볶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제가 두 개 있을 때 하나를 못 줘요, 잘. 그래서 막 큰딸이랑 떡볶이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 아이로서 이제 그 몇 가지 제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배우지도 못했고 자존감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처음 어떤 대학원인가 갔을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개강 때였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으로 삥 둘러서 이제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내는 관계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웃고 있어. 생글생글. 그러다 보면 누군가 옆에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먼저 얘기해주길 기다렸다가 얘기를 안 하면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날씨 이야기 또는 오는데 오래 걸렸죠. 거리 이야기, 어디 사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 하다 보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합류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통의 화제들이 나와서 그 화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좀 풀어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날씨가 되게 좀 선선하니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대요. 또 보니까 또 같은 그 직종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 나누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합류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점점 층층이 쌓아지는, 그래서 나중에 내선 좀 친해지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해지는 법은 잘 몰라요. 관계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과 깊어지고 그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까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약속을 지키거나 뭐 기념일을 챙기거나 뭐 이렇게 아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깊어지는지 몰라서 친구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요런 관계의 이제 어려움들 속에서 성인 아이의 이제 기질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쉽게 당황한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걸 당황해요. 늘 자주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어디서 내렸는데 잘못 내리면 막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일이 발생하면 이제 제가 굉장히 당황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빌라에서 그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이 이제 삑 하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을 배달시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삑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게 잠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내를 막 불렀거든요. 여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일단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줘서 그 치킨 배달하셨으니까 그분한테 문 앞에 치킨을 넣고 가라고 얘기하고, 저기 창문 밖으로 이제 돈을 던지라는 거예요. 꾸겨가지고. 그래서 접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던졌죠. 그분이 막 돈을 막 하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앞에 아내가 가서 이제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연장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뭐 드라이버 뭐 이렇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뒤에서 드라이버 갖다 주고 뭐 연장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막 쫙 열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결국 문을 땄습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 남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땄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굉장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치 이제 그렇게 좀 리더십 있게 뭔가 이렇게 그 홀을 꾸미는 거였는데, 뭐 저쪽에다 두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두지휘하려고 하는데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나는 이런 거 못하는구나, 나 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당황했죠. 당황하고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길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길치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막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도 막 자주 환승역을 지나가거나 환승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탔다가 막 멀리까지 가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되게 고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성인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자신이 성인 아이인 걸 잘 모르죠. 자신이 모르고 이제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성숙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고 혐오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이제 처음에 화내고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화내다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에게 화내다가 나중 돼서는 이제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하게 되거나 의욕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인 아이들은 관계도 잘 맺기 좀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일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관계도 잘 맺고 또 일도 잘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하는 방식들에 있어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는 경향들의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 아이들을 이제 많이 만났는데 성인 아이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중독에 잘 빠져요. 이제 사람에 대한 중독에 잘 빠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풍선처럼 이쪽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잘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위축돼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뻥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분노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이제 여러 성적인 중독이나 아니면 알코올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맨정신은 말을 못하니까 알코올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처럼 도박이나 또는 이제 어린아이가 도박하지 않지만 어쨌든 도박이나 이제 마약이나 뭐 이런 데까지 손대는 경우들 또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로맨스 중독처럼 또 일 중독처럼 그런 분야에 빠져서 뭔가 인정받고자 아니면 안전하고자 통제하는 욕구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친 듯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성인 아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회복 모임에 왔는데 이제 그 편지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기도문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인즉슨 이제 자기가 어려서 젊었을 때 가족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 거예요. 예의 있게 대하지 못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깽판을 많이 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할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교회나 아니면 뭐 회복 모임이나 이런 데 올 때만 이제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밥도 주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대 아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방 안에서 나는 기도문만 읽는다 이렇게 하면서 회복 모임에서 막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깽판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학대를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많은 성인 아이들이 고통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인 아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는 시간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멘토링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카페에서 같이 속 얘기들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